죽음 앞에 가면 내가 노력했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실패했을지라도 미련이 남지 않고 후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했고 내가 그런데 이러이러한 조건을 세워두고 이렇게 되면 내가 해야지 라고 했던 것들은 다 미련이 남고 후회가 됩니다. 목표 설정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내 목표를 이루는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어떤 과정이 어, 계속 악순환이 되겠죠. 네. 어차피 이루지 못할 거니까요. 세워놓은 목표조차도. 그리고 열정이 중간에 식을 거니까요. 그죠? 내 안의 내적 가치와 연결되지 않은 목표들은 하시다가 지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의 첫 단추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 설정을 잘못하면 큰일인 거죠. 잘못된 목표 이후에 하는 모든 행동은 헛된 노력이 됩니다. 일반적인 정도의 결과를 가져오겠죠. 중요한 것은 목표가 높아도 낮아도 드는 시간과 에너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자랐다면 우리 청소년들 때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은 가실 겁니다. 동일하게 학교를 다니고 동일하게 24시간을 살며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어, 12년 정도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천차만별이죠. 느낌이 조금은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20대는 다를까요? 30대는 다를까요? 40대는 다를까요? 70대는 다를까요? 네, 우리가 여기 100세 세상이니까 100세는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명확한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다루려 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나폴레옹 힐의 저서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참고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의 성공자와 95%의 실패자, 14년간 16,000명에 달하는 개인을 분석하고 이 분석 대상자 중에서 95%가 실패자이고 5%가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통계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정확하게 분석해도 성공자와 실패자의 비율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우리의 성공은 의무이자 책임이자 습관이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성공자의 마인드셋을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잠깐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폴레옹 힐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지금 시대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 당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성공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삶으로 그 결과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자는 지구상에서 1%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성공자는 비정상적인 사람 맞나요?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성공자를 만나기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은 실패자일 것입니다. 느낌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잘 보이는 곳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시각화해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잠재의식에 새기면 심리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용어로 자기암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체면 이런 표현도 사실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나폴레옹이 있죠. 우리 과거에 가난한 그냥 범죄자였는데 프랑스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에디슨도 원래는 신문팔이였죠. 하지만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링컨, 루즈벨트도 그렇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만 얘기해서 좀 그런가요? 네, 우리 한국 사람도 정주영 회장님도 계시고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누구나 들으면 아는 그 이름 석자.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명확한 목표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성공이 의무이고 습관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 잠재의식이 있다는 것도 깨달은 분들이고 그 잠재의식을 삶에 적절히 잘 활용해서 삶을 빛나게 살다가 가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달랐고 굉장히 타고난 재능들도 다르고요. 자란 환경과 지금까지 어떤 지식들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만큼은 분명히 위대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진 것이죠. 성공보다는 태어나면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했을 것이고 실수를 더 많이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인생에 정말 명확한 목표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은 성공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습관은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습관입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결정에 있어 우유부단합니다. 고민하는 시간이 길고 그 시간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에 결국 도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이번 2주 챌린지 목표, 1년 뒤의 목표, 10년 뒤, 20년 뒤의 목표, 어떤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그 생각을 깊이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확한 목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적어도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도 세울 수 있는 단기 목표 정도는 당연히 세우고 생활을 하셔야겠죠. 네, 목표 설정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울처럼 좀 비춰보시고 그리고 명확한 목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목표라는 것은 사실 삶의 목적과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목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꿈에 관련된 것입니다. 네. 작은 목표는 버킷리스트일 거고요. 내 인생의 철학과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내 전생애를 거쳐서 이것만큼은 내가 이루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큰 목표. 그것은 사실 비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비전어리였죠.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실험을 하죠. 중간에 연구원들이 다 포기하자고 할 정도로 아주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언제 실패를 했느냐? 빛이 통하지 않는 그런 물질을 얼마나 많이 발견했는데 실패했다고 했느냐? 우리는 진정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연구원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함께 진행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류에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건 너무 거창하고 너무 평범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벅차고 힘들고 그런데 과연 내가 그런 삶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너무나 아직 깨어나지 못하신 겁니다. 너무 저 밑에 아직 어둠 속에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의식이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맞습니다. 의식이 변화한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의식이 성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진정한 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제너럴한 그런 목표들, 누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엄청 크게 와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삶의 의미인 것처럼 엄청나게 와닿게 됩니다. 사실 저는 청소년들과 목표 설정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이 진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표 설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목표 설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목표 설정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내 목표를 이루는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어떤 과정이 계속 악순환이 되겠죠. 네. 어차피 이루지 못할 거니까요. 세워놓은 목표조차도. 그리고 열정이 중간에 식을 거니까요. 내 안의 내적 가치와 연결되지 않은 목표들은 하시다가 지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 잘못 설정을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낮은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수치화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들어도 무엇을 이루겠는지 알 만큼 아주 심플하게, 네, 그리고 정확한 마감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생애의 설계에서 가장 마지막인 죽음을 경험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좀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로 설계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럼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어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들도 동일합니다. 죽음부터 생각하고 태어남부터 생각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50대도 60대도 아직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하다 보면 나이가 많으세요. 50이면 60이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나이가 많아 보이겠죠.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결혼도 했고 아이도 다 길러서 독립을 시켰고 집도 한 채 사시고 차도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죽음 앞에 갔을 때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었고 어떤 꿈이 있었고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스쳐 지나갈 수는 있었지만. 근데 죽음 앞에 가면 그것이 다 떠오릅니다. 저는 죽음 앞에 가봤거든요. 네. 제가 임산부였을 때, 약을 먹지 못할 때 병이 발견돼서 정말 죽을 뻔 했습니다. 네. 아이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쳤었고요. 막달 때는 물 정도밖에 먹지 못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임신 전보다 몸무게가 더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수술을 낳고 나서 한 달 뒤에 또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제 치료를 위해서요. 저는 그 삶의 경험이 저에게 또 다른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동일한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꼭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날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찰하시면 내가 어떤 것을 좋아했었지, 그리고 어떤 것을 꿈꿨었지,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죽음 앞에 가면 내가 노력했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실패했을지라도 미련이 남지 않고 후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했고 내가 그런데 이러이러한 조건을 세워두고 이렇게 되면 내가 해야지 라고 했던 것들은 다 미련이 남고 후회가 됩니다. 네, 제가 죽음 앞에 가봤기 때문에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죽음에 대해서 성찰하면 죽음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두고 이 전 생애를 설계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남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획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많은 안개 같은 것이 걷어지고 어두웠는데 내 안에 내면이 밝아지고 그래서 서서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을 발견하시면요. 내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실제로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아도 네, 내가 걸어가면 자석처럼 그런 것들이 내 앞에서 계속 착착착착 만들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고유의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깨닫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생각 정리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명확한 목표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정말 원하는 그 큰 목표 하나를 찾아야 그것을 잘게 쪼개고 또 잘게 쪼개서 오늘의 하루가 창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떠날 때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고 정말 웃으면서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생각 정리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와 오늘은 거의 저희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잘못된 목표 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동기부여를 하지 않게 되고요. 가장 어떤 중요한 핵심인 낮은 목표를 자꾸만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과 자원과 돈과 에너지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는데 너무 적은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역경의 크기까지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 설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그것이 성공의 첫 열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모든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성공이 습관이고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동의하신다면 정말 성공이 제로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누군지, 내가 왜 태어났을지,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거기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사는 적당한 인생, 누구나 하는 그런 목표, 그것은 그냥 지구별에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지 여러분들의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킹클몬이 성공을 축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